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표, 첫 번째는 이 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뭐라고 하죠? 요거를 문제, 뭐 보기, 내용 보면서 3점 문제를 기본적으로 3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모든 3점 문제가 이렇다는 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표부터 볼까요? 이 표를 스스로 일단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소득이 10,000원이고요. 지금 세금이 안 나왔잖아. 그치? 세금이 안 나왔잖아. 이 세율이 아니라 이 세율 옆에다가 세금을 작게 써볼게요. 소득이 3천만원이고 세율이 5%면 얼마예요? 아, 이 납부액으로 쓰면 되겠구만. 납부액이 세금인 거죠? 써져 있네요. 소득이 3천만 원이고 세율이 5%면은 공제액이 만약 없으면 공제액이 없는 건 여기서 없는 게 아니라 이 공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공제액이 정해지는 거죠. 없는 걸로. 그래서 그대로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돼요. B를 볼까요? 소득 3천, 세율 똑같이 5.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150만 원을 내야 될 텐데 부양가족이 2인이 있대요. 그래서 100만 원이 공제가 돼서 최종적으로 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C를 볼까요? 4천만 원이고 소득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소득이 높아지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비율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10%로 나왔는데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4천만원에 10%면은 400만원이죠. 400만원인데 부양가족이 2인이 있어요. 100만원? 여기도 또 100만원이네요. 그래서 100만원을 빼니까 300만원이 된 거예요. 300만원을 내가 내게 된 거죠. 여기까지 표를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보시면은 보기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보기에서 안 나온 말이 있어요. 조세의 공평성. 성근이 같은 경우에는 조세의 공평성이 보기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 단어를 조세의 공평성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수지. 성근이부터 볼까요? 아니면 다른 애들도 하나씩 볼까요? 수지. 얘네도 뭐 어떤 단어를 찾아줘야 되는지 보고 나서 질문을 가볼게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욱이 같은 경우에는 편익 원칙을 지문에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유미는 뭐죠? 수직적 공평을 위한 누진세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근이부터 찾아볼까요? 찾았죠, 방금 전에. 조세의 공평성은 어떤 녀석인가요?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이 있는데요. 편익원칙. 하나 더 찾았네요. 성근이 본 다음에 바로 현욱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A와 달리 B에게 근데 요게 보면은 편익원칙은 뭐냐면 뭘 썼으면 그만큼 내라라는 건데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죠. 편익원칙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원칙을 볼까요? 능력원칙.
능력 원칙은 또, 야, 씨, 이건 짱나는 놈이네. 조세용, 이거 정리를 할게요. 단어로. 조세의 공평성은 편익 원칙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요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능력 원칙에는 또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이 있는데, 이 성근이가 말한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한 것이 이 네 가지가 말한 어느 한 군데라도 들어간다면은 조세의 공평성이 약화됐는지 아니면 강화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라. A랑 C를 비교했다면 능력 원칙인데, 이거 능력 원칙, 기본적인 능력 원칙은 아니죠. 이 능력 원칙 안에서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을 봐줘야 되는데, 수직적 공평은 뭐였어요? 뭐죠?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아닌 거죠. 방금 이야기한 능력 원칙에서 앞부분에서 말한 거죠. 아니고 수평적 공평 볼까요?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A랑 B 소득 3천만 원 같네요. 이제 꼬롬하죠. 재산, 이때 세금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수가 2명이 B가 더 많으면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B가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기 때문에 세금을 낼 능력이 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공제 제도를 통해서 조세 부담 능력이 부양가족을, 그러니까 2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를 부담한 능력이 떨어지는 B에게 공제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 수직적 공평성을 높였다. 따라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근이는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으니까, 강화되고 있다고 했으면 맞았을 텐데, 그럼 기억이 틀렸으니까 기억은 다 틀린 겁니다. 적절하게 답한 학생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2번이랑 3번인데 여기서 그냥 얌생이 써가지고 리을 둘 다 맞으니까 니은이랑 디귿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을은 무조건 쉬운 놈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는 녀석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곳은 수지와 현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웬만큼 제대로 생각을 했다면 그런 거죠. 수지랑 현우기를 판별해 볼게요. 수지는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여기까지는 우리 성근이 보면서 확인을 한 바죠.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 성근이랑 수지랑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해줘야 했던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성근이를 조금 더 넓게 봐줘야 됐는데, 친절하게 성근이 거 보면서 잘 이해했다면은 수지는 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여기다가 넣고, 성근이 보면서 봐줘야 되는 부분 안에 수지의 실질적인 조세부담 능력이라는 단어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바로 맞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디귿은 뭐냐? 디귿은 틀린 말이라는 거일 텐데, 그쵸? 왜 틀린 말일까? B와 C의 납부액의 차이가 있어요. 깔끔하게 좀 하고 볼까요? B랑 C랑 다른 건 뭐예요? 세율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따라서 세율이 다르고, 부양가족이 다른 거죠?
납부액은 당연히 소득과 세율이 다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B와 C의 납부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소득이 다르고 세율이 다르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편익 원칙은 뭐죠?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 얘네가 뭘 소비한다고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공재, 이 편익이 뭐예요? 사람이 얻는 만족감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얻는 이득 같은 거예요. 공공재를 소비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아무것도 나와 있질 않죠. 그래서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요. 찾아볼까요? 수직적 공평, 소득이 높거나 소득이 높을 경우에 더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이 책정을 해놨다 라고 한 거죠. 편익 원칙이 아니라 바로 수직적 공평이 능력 원칙 안에 있으니까 능력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편익 원칙 틀린 말이네요. 리을이 왜 맞는지도 볼까요? B의 세율이 5%고요. C의 세율이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을 위한 누진세. 볼까요? 여기 있었으니까 수직적 공평이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지랑 유미가 맞는 말을 해서 답은 2번이네요. 여기까지 할게요.